변상욱 기자. 예.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어떤 네. 한 분의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 전 국회 부회장 별세 소식이 아마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졌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운동가로서 정계에 입문한 1호 아니세요, 이분이? 그렇죠. 대학생 이철승. 때 국회의원 출마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전북 전주분이라고 이제 뉴스에서는 소개됩니다만 예. 태어나고 자란 것은 어린 시절에는 이 서울 을지로 쪽에 수표교 달이 있는데 그래요. 그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행동이 이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에 기반을 둔 서울 출신이라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되죠. 벼슬을 한 뼈대 있는 집안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항일 세력이었습니다. 예. 중학교 시절에 전주 북중을 다녔는데 예. 조선 학생을 괴롭히는 일본 갑부집 아들을 목검으로 두들겨 패서 사상 불량 학생으로 찍혔었죠. 그다음에 전주 고등 보통학교로 진학해서는 징집 반대 운동, 강제 징집 반대 운동을 하다가 역시 사상 불량 학생으로 계속 찍혀 있다가 그래요.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본인 교사를 업어치기로 내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이나 대학 진학에 길이 막히죠. 완전히. 예. 그러다가 이제 항일 운동하시던 큰아버지가 불러서 너는 아무래도 보성전문학교에 가야겠다. 인천 김성수 선생한테 추천을 하마. 그래서 이제 고려대죠. 보성전문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는 그나마 민족 정신이 있어서 이런 학생들을 받아줬으니까. 거기서도 또 일본군 강제 징집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반일 학생으로 이제 찍혀서 계속 감시를 받죠. 결국은 학도병에 강제 징집이 됐어요. 예. 1944년 1월에 징집돼서 오사카 병참부대에 일단 배속받아 계시다가 근데 대단한 건 이때도 창씨 개명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으로 끌려갔는데도. 그래요? 예, 참. 그게 가능합니까? 거부한다고 아무튼 계속 두들겨 거부하는 맞으면서 거지? 이렇게 거부하고 계셨다 그러고 1945년 8월에는 자살특공대에 뽑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복학도 하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우익 학생운동, 신탁통치 반대운동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가 누구를 돕고 있었냐면 인천 김성수 선생 한민당이죠. 그때 당으로는. 그다음에 김구 선생 이 두 분을 도와서 행동대장 젊은이들을 모아서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김구 선생하고 갈라서요 결국. 왜요? 왜냐하면은 김구 선생은 나는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좀 만나봐야겠다. 어허. 좀 따질 거 따지고 논의할 건 논의해야겠다. 그러니까 같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했는데 예. 나는 북으로 가겠다. 요 부분에서 갈라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젊은이들이 김구 선생 그 숙소 앞에서 들어 누워 가지고 이제 문을 막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의 충정을 받아들여서 내가 안 가는 걸 고려하마라고 하셨는데 가셨어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승만 쪽으로 넘어가죠. 이승만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갈라섭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는 젊은이로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친일 경찰 타도 운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예, 친일 청산해야 된다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을 다 경찰이건 뭐건 다 중용을 하는 거예요. 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아니 어떻게 결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철승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갈라져 나오죠. 예.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집니다. 예. 그래서 학도의원군을 편성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근데 이때 퇴각하는 공비들한테 이철승 선생의 부친이 예. 살해당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이제 우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아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정권에 맞선 야당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는 건 언제쯤이죠? 이때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방위군이라는 50만 명을 편성하고 그들이 먹을 식량과 의복비를 빼돌려서 정치인들하고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착복합니다. 예. 이 사건을 밝혀내는 데서부터 이제 이철승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대학생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니까 이철승 선생은
저러다가 또 정치 깡패들한테 얻어맞을 텐데 하면서 학생들 보호 운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결국 정치 깡패들한테 습격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4.19 혁명으로 몰려갑니다. 이 이제 상황에서 이철승 선생은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서 완전히 야당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갖다 매김하는 거죠. 그래요. 5.16 때는 5.16 군사정권 세력이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회유를 합니다마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계속 철저한 야당인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쿠라 정치인이란 별명은 왜 붙게 된 거예요? 거기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1970년대 요새 우리가 가끔 쓰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40대 젊은 기술원. 예. 그때 누구냐 하면은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 세 사람이 야당에서의 40대 젊은 새로운 기술원입니다. 예, 그 세 사람이죠. 트로이카. 근데 야당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 젊은이들을 갖다 어떻게든 좀 이렇게 밀어내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러다가 김영삼, 김대중 두 양반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겨룹니다. 그래서 이철승 선생을 지휘하고 있던 당 지도부는 너는 일단 포기하고 김영삼 쪽을 밀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그냥 무효표로 남아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예. 김영삼과 이철승 씨가 경쟁할 때 김대중 선생 쪽은 또 이철승 씨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 쪽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유신 정권과 대화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철승 씨가 그걸 지지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쿠라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복잡한 주말 사이에 파란만장합니다. 별세 소식이 들려왔던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 이야기. 오늘 짧게 정리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만. 노력을 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